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살아낸 하루하루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고 자랑이 되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역사책에는 그 누군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이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을 산 사람들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난 세월 고생 많으셨죠? 하고 물으면 그들은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그렇게 살았죠. 뭐.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말할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점심을 먹는 대신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 아이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새워 일을 했던 기억들, 잘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 놀라서 둘러엎고 병원 응급실로 달리던 밤, 해열제 주사 한 대 맞고 잠이 든 아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옆에 같이 가던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찔러 내려다보니 색깔이 다른 슬리퍼. 그분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게 다야. 그 말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수십 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애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 먹을 쌀이 필요했고 아이 학비가 걱정이었고 연탄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을 뿐입니다. 새벽 5시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에 길을 나섭니다. 첫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시장으로, 공사판으로 향했습니다.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의 제비새끼 같은 입에 먹을 걸 넣어 주어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 사람들은 잘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버텨보자. 버틴다는 건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버팀막이 되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컸고 어른이 됐습니다. 집안 형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고맙다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 시절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장남이었고, 누나였고, 며느리였고,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이라서 상급 학교에 가는 대신에 동생들을 위해 다 포기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누나니까 어린 동생들을 위해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공장으로 가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라 위로는 시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아이들 입에 먹을 것 넣느라 평생 동동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몸이 마음보다 먼저 늙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고 계단이 조금 버거워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픈 다음에 집에서 자다가 봄 소풍이 끝난 것처럼 세상과 이별하는, 수천 년간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듯 그런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당신들은 아마 집에서 돌아가시기보다는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보다는 병원에서 걸려온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지막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자식들은 잘 컸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게 뭐가 있나? 집 한 채, 약간의 저축, 그리고 수십 년 일한 몸이 주는 통증.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합니다. 당신은 외롭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무섭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보고는 댁은 누구세요? 하고 물을 때가 올까봐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당신은 이런 말을 보고 듣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첫 수출에 나선 지 7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6번째 기록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93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2만 7천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12만 7천 원으로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학비까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은 국가도 백성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서울 사람도 시골 사람도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군가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없이 텔레비전 화면을 봅니다. 당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살았던 그 시간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쓸모가 있었던 시간이었을까? 내가 힘들게 견딘 하루하루가 바로 그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구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었던 우리나라 발전의 시간이었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영웅 몇 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없는 수많은 하루하루가 겹치고 쌓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새벽 출근이, 한 사람의 야근이, 한 사람의 참을성이 모여서 이 나라가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연설했고 계획을 세웠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이 나라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신화로 만들었고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노동했고 농사를 지었으며 말없이 참았고 말없이 버텼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고 나이고 이제는 늙어서 나이가 든 우리 모두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아낸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이 나라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 기록되지 않은 역사. 하지만 가장 진짜였던 사람들. 그 영웅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2번, 별다른 계획이 있을 때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쇼츠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